로버트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포르노 잡지를 훔쳐 학급 친구들에게 팔곤 했죠. 처음엔 한두 개만 훔치다 점점 대범해져 선반에 있는 모든 잡지를 훔쳤습니다. 결국 주임장에게 걸려 학교에서 퇴학당했죠. 로버트의 집 근처에는 아마추어 극단이 있었는데 예쁜 여자애들이 다니는 걸 보곤 따라 입단했습니다. 로버트는 무대 뒤편에서 일하다 배역 오디션을 보기로 결심했죠. 누군가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이 세 가지 모두를 하게 됐는데 재밌었죠. 그 후로 무대에 올라 연극을 하던 중 한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의 첫 영화는 베니티 페어였습니다. 영화를 보러 간 로버트는 깜짝 놀랐죠. 자신이 출연한 장면을 기다렸으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까지 로버트에게 통편집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전하지 않았죠. 캐스팅 디렉터는 이에 큰 죄책감을 느껴 무려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버트는 후플푸프 퀴디치 팀의 주장이자 용감하고 공정한 학생 세드릭 디고리 역을 맡았습니다. 세드릭 디고리는 원작에서 말도 안 되게 잘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었는데 로버트는 원작을 찍고 나온 비주얼로 독자들을 대만족시켰죠. 8편의 해리포터 시리즈 중 단 한 편에 짧게 등장했음에도 시리즈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 출연은 로버트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촬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대학 진학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으나 전문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일이 없어 부모님의 오래된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해 에이전트에게 보냈고 오디션을 보기 위해 자비로 LA에 가야 했으며 돈이 없어 에이전트의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힘겹게 생활하던 로버트는 낭만적이지만 이상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디션은 감독의 집 침대 위에서 여주인공과 키스하는 장면으로 진행됐죠. 로버트는 과몰입한 나머지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 한 끝에 남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에드워드 컬렌 역이었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는 스테파니 메이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평범한 고등학생 소녀 벨라가 104년을 산 뱀파이어인 에드워드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 판타지 영화입니다. 트와일라이트 캐서린 하드윅 감독은 에드워드 컬렌 역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원했는데 오디션에 지원한 수천 명의 남자 배우들은 하나같이 풋볼팀 주장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해리포터와 불의 잔 속 세드릭 디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로버트의 캐스팅 소식이 발표되자 인터넷은 불탔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원작의 엄청난 인기로 팬들은 숨막힐 정도로 잘생긴 에드워드를 누가 연기할지 기다렸고 로버트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기사를 보고는 대실망했죠. 사람들은 니벨룽겐의 반지에 출연한 로버트의 스틸을 보고 에드워드를 연기하기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의 메일함은 항의 메일로 꽉 찼고 인터넷엔 불만글이 폭주했죠. 7만 5천 명이 캐스팅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로버트는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도 완벽한 에드워드 역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첫 예고편 공개 후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창백한 피부의 존잘 뱀파이어가 등장하자 로버트는 항의 메일 대신 러브레터를 받기 시작했죠. 로버트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윽한 눈빛과 매력적인 턱선으로 10대 소녀들의 우상이 됐고 팬들은 로버트를 보려고 각종
각종 행사에서 몇 시간 동안 캠핑했습니다. 소녀들은 로버트가 그려진 도시락통을 들고 다녔고 7살짜리 아이는 로버트에게 물어 뜯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죠. 지나친 인기는 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팬들과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녔죠.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갈아타거나 트렁크에 타거나 주차장에서 옷을 바꿔 입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조차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호텔을 전전하며 낮에는 방에 갇혀 있다가 청회색 눈과 짙은 눈썹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 활동하는 현실 뱀파이어 생활을 하게 됐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5편의 영화는 전 세계 3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뱀파이어 세계와 에드워드 컬렌 캐릭터를 싫어했죠. 빨리 달릴 수 있는데도 운전을 하는 뱀파이어들과 100살이 넘었음에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에드워드, 함께 있고 싶지만 동시에 먹어치우고 싶은 여자를 찾은 남자의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었죠. 이처럼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줄 수 없는 1차원적인 캐릭터로 인해 로버트는 최악의 영화와 영화인들을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후보에 여러 번 올랐으며 그저 잘생겨서 하이틴 영화로 성공한 배우라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연기로 낙인 찍혀 경력을 망칠 수 있었던 로버트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끝나는 해에 예상치 못한 행보로 칸 영화제에 입성하며 충격을 주었죠. 로버트의 작품들을 챙겨보며 과소평가된 배우임을 알아챈 사람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존재감과 넓은 연기폭을 발견하곤 코스모폴리스의 주인공 에릭 페커 역을 맡겼죠. 코스모폴리스는 대통령 방문, 시위 등으로 혼란한 뉴욕에서 머리를 잘라야 한다며 리무진을 타고 이발소로 향하는 억만장자 에릭 페커의 여정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로버트는 대본을 보고 걸작임을 알았으나 난해한 스토리와 캐릭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몰라 무서웠죠. 일주일간 고통받은 로버트는 결국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은 로버트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로버트는 감독의 전적 지지 아래 계산과 해석을 버리고 직감과 본능에 의존해 연기를 펼쳤습니다. 공허한 눈과 기괴한 무표정을 한 채 차분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에릭 페커를 스크린에 구현해내며 뱀파이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연기파 배우로 도약할 발판을 다졌죠. 코스모폴리스 출연은 로버트에게 앞으로도 위대한 영화 감독들과 작업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감독에게 먼저 연락할 정도였죠. 어느 날 로버트는 한 웹사이트의 배너에 걸린 포스터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Heaven knows what 포스터였죠. 로버트는 수소문 끝에 감독인 사프디 형제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 같이 일하고 싶다고 애걸복걸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글에 사프디 형제는 로버트를 위한 대본을 써왔죠. 그렇게 탄생한 영화는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 닉과 형 코니가 새 출발을 위해 은행 강도질을 시도하지만 일이 꼬일 대로 꼬여 고군분투하는 범죄 스릴러 굿타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동생을 지극히 사랑해 무모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코니 역을 맡았죠. 굿타임은 뉴욕 한복판에서 찍었는데 로버트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촬영을 망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전부터 닉 역을 맡은 데니 사프디 감독과 캐릭터를 유지한 채 세차장에서 일하거나 던킨 도넛에서 점심을 먹는 등 군중 속에 섞이는 법을 연습했죠.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귀를 뚫고 염색을 했으며 분장으로 여드름 흉터까지 만들었죠. 그 결과
영화 촬영 내내 아무도 로버트를 알아보지 못해 단 한 장의 휴대폰 사진도 찍히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역할에 완벽히 녹아든 로버트는 거칠고 강렬한 연기로 관객들에게 숨 돌릴 틈 없는 몰입감을 주었죠. 칸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굿타임은 끝나자마자 휘파람과 환호성, 6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평단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로버트는 경력 최고의 연기라 평가받으며 독립영화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죠. 하지만 비평적 성공과 달리 흥행력 없는 영화에만 출연한 탓에 로버트는 할리우드 A리스트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9년엔 캐스팅이 끊긴 상태로 새해를 맞았죠. 로버트의 에이전트는 할리우드의 주요 인사들이 상업성 없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이었죠. 고용 불안에 떨던 로버트는 일주일 후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나고 싶으시대요. 상상도 못한 전화였죠. 로버트는 왜 자신을 보자고 한 건지 전혀 모른 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이야기했으나 대화는 미궁 속으로 빠졌고 로버트의 혈당은 급격히 떨어졌죠. 로버트는 쓰러질 것 같아 용기를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초콜릿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미팅을 끝냈죠. 로버트는 감히 초콜릿을 탐내서 밉보인 줄 알고 절망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초콜릿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로버트는 신작 테넷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었죠. 테넷은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굿타임과 잃어버린 도시 Z에 출연한 로버트를 눈여겨보곤 닐 역에 캐스팅했습니다. 닐은 복잡한 세계관 속 미스터리에 휩싸인 인물로 연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는 법까지 배워야 했죠. 이미 어려운 캐릭터에 충분히 담금질된 로버트는 오히려 재밌어 했습니다. 조연이었지만 신 스틸러로 활약하며 한층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끌어냈죠. 한편 로버트의 테넷 출연 소식에 망연자실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배트맨 리부트를 준비하고 있던 맷 리브스 감독이었죠. 맷 리브스 감독은 굿타임에서 날것의 연기를 펼친 로버트를 브루스 웨인 역으로 염두에 두고 대본을 쓰고 있었는데 최고의 배트맨 트릴로지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는 로버트가 자신이 창조한 배트맨 역을 맡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걱정과는 달리 로버트는 배트맨 역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오디션 소식을 전하기 어려워 스크린 테스트를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집안 사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디션은 배트수트를 입고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로버트는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셀카를 찍었죠. 오디션에서 탈락하더라도 배트수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꼭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로버트가 입은 배트수트는 그 유명한 조지 클루니 버전이었기 때문이죠. 이변 없이 배트맨으로 캐스팅된 로버트는 또다시 불타는 인터넷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슈퍼 히어로물 팬들은 로버트를 아직도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속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DC 유니버스를 망치지 말라며 7,000명가량이 캐스팅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연기력으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더 배트맨은 고담시에서 범법자들을 응징하며 배트맨으로 살아온 브루스 웨인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는 수수께끼 살인마 리들러를 쫓는 추리극입니다. 로버트는 역대 배트맨에게서 볼 수 없는 브루스 웨인을 연기해냈죠. 자경단 활동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배트맨의 감정적이고 미숙한 모습과 원작 코믹스 속
탐정 면모를 보여주며 어둡고 음울한 배트맨 캐릭터를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 흥행 수입 7억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죠. 상업 영화에서도 건재함을 증명한 로버트는 차기작으로 봉준호 감독의 SF 블록버스터 미키 17을 선택했습니다. 미키 17은 얼음 행성 개척에 투입돼 임무 수행 중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착오로 미키 18이 프린트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미키 역을 맡을 배우는 1인 2역으로 소심하고 찌질한 미키 17과 예측 불가능한 미친놈인 미키 18을 모두 소화해야 했죠. 봉준호 감독은 굿타임과 라이트하우스 속 로버트의 광기를 보고 18을 떠올렸고 첫 만남에 카페로 들어오는 부스스한 모습에서 17을 보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안목은 정확했죠. 로버트는 두 미키의 목소리, 몸짓, 표정을 확연하게 달리해 한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로버트의 인생 연기, 엔처 관람을 하러 가야 하는 저는 이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